자, 지금부터 양수와 음수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양수와 음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이제 수가 확장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초등학교 때랑 좀 다르게, 이제 수가 확장이 되면, 너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가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자연수. 초등 때는 좀 적지 마시는 보세요. 앞으로 공부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자연수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2 빼기 3 같은 거 불가능했어. 그지?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게 불가능했거든. 자, 근데 이제 중등 과정에 들어와서는 1학년 때, 중등 1학년 그렇다. 중1 때 정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정수.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요. 이런 수가 있다는 거죠. 수가 확장을 한다는 것과 너희가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들이 수가 확장이 돼버리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기존에 갖고 우리가 연습하던 어떤 수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수들을 갖고 해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 뭐 너희들 그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 어? 뭐 100피스, 1000피스, 10,000피스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100피스짜리를 맞출 때는 금방 맞추는데 1000피스짜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10,000피스는 막 우리가 막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놓고 천천히 맞추기도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합해야 될 어떤 피스들이 많은 거야. 수가 확장된다는 건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안 보이게 되고 내가 잘하던 것들이 약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 알겠니? 그래서 수가 확장되는 포인트를 알고 있다가 너희가 공부를 할 때 연산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연산이 느리지가 않았거든? 근데 갑자기 연산이 느려져. 갑자기 어렵다고 느껴. 이럴 때는 수가 확장된 것이 아닌가 꼭 점검을 해봐야 돼. 알겠니? 그래서 수가 확장됐을 때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적응기를 거치고 나면 그 수 확장된 부분들이 좀 체화가 되고 감각적으로 좀 좋아지다 보니까 연산이 원래 속도로 돌아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 연산을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왔을 때 너무 연산을 못한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못해. 뭐 한 10개를 풀렸는데 보통 내가 실수 없이 원래 초등학교 때는 100점이 무조건 나왔는데 10개 중에서 내가 한 8개를 맞거나 7개를 맞아?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적응기가 필요한 거고 갑자기 막 3개 맞고 2개 맞고 이런 거는 연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니까 연산력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구간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다 1학기 파트에 몰려 있어.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여기 우리 소인수분해 끝나고 바로 나오는 정수와 유리수 파트.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들어가면 이제 첫 단원인 순환소수 파트. 순환소수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 더 순환마디 이런 거 분수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도 있으면서 연산이 좀 더 확장됩니다. 수가. 그 다음에 중3이 되면 첫 단원이 또 실수 파트라고 해서 무리수, 루트 있는 파트.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좀 확장이 돼야 되는, 이때까지니까 너희가, 나 선생님, 저, 이런 친구 많아.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연산 잘해요. 어? 근데 중2 때 연산이 느려져. 얘 연산 잘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진짜 연산은 언제 끝나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복소수 파트. 현재 지금 고1들이 배우는 파트야. 여기서 복소수란 수체계가 너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체계야. 여기까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연산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빨라봤자 여기서 느려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여기서까지 빨랐어, 중사까지. 근데 여기서 느려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연산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제 가장 무서운 연산들을 만나느냐? 실제 수능, 수능과 연관된 연산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에 있어요. 그것도 수학 원이란 파트. 이게 수능 범위에 딱 들어가는 파트부터. 됐지? 여기 첫 단원이 지수 파트인데 이 지수 파트가 어디서 확장된 거냐면 중학교 2학년 과정인 지수 법칙. 여기서 확장이 됩니다. 즉 지수가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지수가 음수, 분수, 실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연산력이 팍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이 느리면 여기서 뒤에서 아무리 연산이 빨랐어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럼 얘는 지수 쪽이랬잖아? 그러면은 실수 그냥 일반적인 계산, 일반적인 더 많은 계산인지 그런 건 중3 때 완성이 되고 복소수에서 이제 심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연산 심화. 알겠니? 여기가 심화 과정이에요. 연산에. 됐습니까? 그래서 암산이 나쁘다는 아니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처음에 뭐 해야 돼? 식 왜요? 왜 써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그지? 자, 식을 완성시키는 단계는 중3 전에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식을 완성시키라는 건 이쁘게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뭐냐면 속도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글씨를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알아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는 게 이런 연산 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연산 주는 대로 막 그냥 해가지고 풀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힘듦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뭐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이 거점들이 지나갈 때마다 연산력이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피스가 많아졌으니까 조합할 피스가 그지? 그런 우리가 퍼즐을 우리 맞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퍼즐은 이때 모두 다 완성이 된다는 거. 이게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가 진짜 수학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는 거는 수학이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정말 재밌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1 때까지 너무 지루해가지고 재미없던 친구들이 고2 때부터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학만 파는 친구도 있습니다. 진짜로.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좀 지루한 작업들일 수가 있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장인들 만나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지? 맨날 10년 동안 설거지만 시키고 막 그지? 요리 안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런 고행의 단계가 이런 단계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최대한 이 안에서도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좀 개념을 잘 이해하면 그나마 좀 수학이 좀 재밌어질 수 있죠. 단순히 다 암기로만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해를 바탕으로 쭉 넘어가 주면 그래도 내가 그냥 재미가 없는 수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약간의 재미 풀면서 뭐 계산 같은 경우에도 성취감이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공부하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 첫 단계가 바로 양수와 음수예요. 첫 단계가 알겠지?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좀 어느 정도 올려주는 연습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단원명이 양수와 음수잖니, 그지? 정말 중요한 건 양수와 음수를 구분짓는 뭐가 있겠어? 기준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양수와 음수를 말하는 건 좋은데 이 단원명도 양수와 음수인데 정작 너희가 가장 모르는 건 0이야, 0. 알겠니? 양수와 음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0입니다, 0. 그래서 기준수가 있어요.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기준. 기준이 뭐예요? 당연히 0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야. 알겠니? 하지만 너희는 0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 0이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언제든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하고 저는 양수, 음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0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0 이하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차차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양수와 음수를 우리 나누는 걸 기준으로 뭐 0을 두고 삼았다. 0이 기준이고 됐죠? 0보다 큰 수들을 우리는 양수라고 표현하고요. 0보다 작은 수들을 우리는 음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린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에 있는 수 앞에 있는 그죠? 부호를 보면 되거든. 양수와 음수는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부호 판단은 너희가 이제 중1 때부터는 뭐 문자를 다루게 돼. 식을 다루게 되고 이게 초등과 굉장히 다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수를 잘 다룬다와 문자를 잘 다룬다는 완전 다른 이야기야. 알겠니? 대부분의 선생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문자병이란 거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즉 이런 거예요. 부호를 볼 때 우리가 자 양수와 음수를 볼 때는 숫자는 앞에 있는 여기 부호를 보시면 돼요. 그죠? 이런 부호를 보시면 바로 마이너스는 음수고요. 플러스는 양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주로 쓰는 게 플러스, 자연수 있죠? 이런 게 많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게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다? 우리는
이 자리가 플러스가 있다는 거구나. 마이너스는 절대 생략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 자, 너희가 이거를 빼기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빼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부터 좀 오해를 하는 거야. 수를 볼 때는요, 음수라는 수를 배웠잖아? 마이너스 3이라고 보는 거지, 절대 빼기 3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들으시면 그냥, 당연히 뭐, 마이너스 3이라 읽으니까 뭐, 빼기 3이랑 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야. 마이너스 3이란 이 마이너스 부호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얘를 3, 뭐, 빼기 3? 이렇게 읽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얘를 그냥 마이너스 3이다. 응? 됐어요? 음수 3이다. 이런 식으로. 응?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네거티브라고 하죠. 그죠? 마이너스, 미국이 마이너스가 영어니까 외국 애들이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안 읽어요. 네거티브 3라고 읽어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걔들도 표현이 다르지. 한국은 빼기랑 마이너스를 동시에 쓰다 보니까 표현법이 같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 애들은 네거티브 3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쓴다는 거지. 알겠니? 근데 쓴다면 뭐야? 식으로만 할 때 마이너스 3을 써요, 또. 그 애들은 뺄 때는 마이너스, 진짜 뺄 때는 마이너스를 읽는 거지. 근데 뭐는 음수는 네거티브라고 읽어야 돼요, 무조건. 네거티브 있지? 포지티브 있고, 선생님 발음이 좋은 건 아니까 네거티브 여기에 우리 부정적인 표현이 있잖아, 그지? 얘는 외국은 완전히 이걸 분리해서 써야 돼.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어떻게 써? 마이너스 3이라는 거나 빼기 3을 그냥 같은 부류로 봐. 그러니까 자꾸 개념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수를 잘못 보고 있고. 알겠죠? 완전히 다른 수입니다. 빼기 3과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거 이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건 우리가 그래서 플러스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죠. 0보다 큰 수 누구니? 그러면 얘부터 답을 쓰면 숫자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은 당연히 0보다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3이 1로 올 거고, 2는 1로 와야 되고, 그럼 플러스 2분의 1도 당연히 이쪽 0보다 큰 수로 와야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4분의 3도 음수니까 이렇게 1.5는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 마이너스 0.8도 이쪽으로 와야 돼. 자, 써보니까 어때요? 음수와 양수, 이 말은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양의 부호를 갖고 있다의 그냥 구분이에요. 어떤 수가 뒤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수가 오든 아니면 그것도 분수도 진분수가 오든 가분수가 오든 대분수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부호만 보고 판단하겠다 이 뜻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고? 얘는 부호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음수는 부호부터가 수야. 부호부터 같이 봐야 한다. 같이 본다. 요거를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부호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은데 선생님? 그렇지가 않아. 문자일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문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너희가 이걸 따로 공부해야 돼, 문자는. 자, 여러분, A가 있습니다. 문자죠?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곧 중학교부터는 다 문자를 쓰기 시작해요. A, B, C, D 쓰기 시작하다가 쓸 게 모자라니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 소문자까지, 그리스 소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라는 걸 썼어. A라는 걸 썼어. A는 양수야, 음수야?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는 수예요, 지금은요. 알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A가 어떤 수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 있는 수예요. 이 상태는 지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문제에서 A라고만 딱 나왔어, 이렇게. X라고만 나오던가, K라고 나오던가, M이라고 나오던가, 문자로만 탁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 문제에서 얘를 부호를 안 줘. 어떻게 해야 될까? 분류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너희가 이 개념을 잡기가 좀 힘들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으면 분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양수일 때, 두 번째, 음수일 때 이렇게 분류하셔야 돼요. 양수일 때는요, 얘는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음수일 때는요, 역시 A라고 쓰면 됩니다. 에이? 이게 문제예요. 양수인데도 A고 음수인데도 A란 얘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없어요. 됐어요? 문자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양수인데도 A고 음수인데도 A라고요? 그렇지. 그럼 얘 부호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 보통 어떻게 주냐면
양수였다면 이렇게 줬겠지. A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준다고요. 그럼 얘가 3이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얘가 누군지는 뒤에 이제 다른 조건에서 주는 거야. 그러면 A가 음수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겠죠.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문자는 부호가 어디 있다? 겉에 절대 없다. 문자는 부호가 마음속에 있다. 이러면 또 뭔 소리 할 거냐? 마음속에 존재한다. 어디? 자, 양수는 여기에 그냥 안에 있고 음수는 여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똑같이 A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A가 양수라고 주죠. 문제에서 이렇게 얘는 A가 양수 이렇게 A가 양수 이렇게 주고 A가 음수라고 주잖아요. 문제 지정해 주잖아요. 근데 A가 음수라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밖에 그냥 A라고 써 있다고요. 알겠어요? 실수로 이거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라고 쓰는 친구도 있어. 이러면 절대 안 돼. 알겠니? 됐어요? 왜? 그러면 잘 봐. 마이너스 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수도 있고 또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앞을 보면서 자꾸 말하면 안 된다고. 수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마이너스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역시 음수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언제 양수겠어? 얘는. A가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얘는 오히려 A가 음수가 되면 양수가 됩니다. A가 음수가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면 양수가 돼요. 왜? A가 음수니까. A가 음수니까 여기 마음속에 마이너스 있다 생각해봐. 근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 왜요? 그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 플러스, 이제 뒤가 또 배우겠지만, 이렇게 해서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오히려 이제 음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뒤에서 또 할 겁니다, 계속. 근데 일단은 너희가 문자를 보는 시선만 조심하라 이거야. 여기까지 좀 뒤 내용이니까 좀 모르는 친구들은 좀 더 들어보시고요. 선생님 말은 문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다음에 너희가 양수다, 음수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너희가 구분 못하면 문자병에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문자가 나오나 식이 나오나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땐 분류하죠.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0도 될 수 있어요. 0 얘기는 좀 이따 절대가 하면서 얘기할게요. 양수와 음수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처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문제 보시면은 이런 표현들을 좀 씁니다. 자, 다음 수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 나타낼 때, 그죠? 옳지 않은 것은 0보다 6만큼 큰 수는 플러스 6이다. 수익성을 배우겠지만 이런 큰 수, 작은 수. 0보다 2만큼 큰 수는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는 수직선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자, 2번. 보세요. 여기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두 수량을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수량을 무엇으로 정한다고요? 0으로 정한다고요. 0.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기준이 0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은 양의 부호 플러스를 쓰시고요. 다른 한쪽은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이거 어디까지는 누구? 수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에서. 문자는 안 그래요. 알았죠? 문자는 절대 안 그럽니다. 이건 수에서만 이래요. 됐죠? 그래서 다음 중 양수를 모두 선택한 것은 했죠? 그 마이너스의 0에서 누구? 여기 있는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고요. 기준수니까 2분의 1 앞에 부호 없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플러스 7, 그 다음에 5.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 음수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8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4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잖아 얘들아. 혹시 이거를 답을 쓸 때 2분의 4는 약분해서 2잖아. 이거 2라고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알겠죠? 있는 그대로 선택만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표현은요. 알겠죠? 혹시 너희들 뭐 제곱 있거나 나중에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계산해서 푸는 친구도 있거든? 그럼 안 돼. 선택은 선택만 하는 겁니다. 진짜 답을 쓸 때. 알겠죠?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양수 부호에 대해 배웠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실제 실생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가 산을 오르고 있다. 그러면 높이가 올라간다. 플러스 뭐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수직선이라는 거 활용하는데요. 수직선. 보통 수직선은 많이 이용하시죠? 수직선을 많이 이용할수록 대소관계를 잘합니다. 수직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수직선은요, 0이 기준이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오른쪽에 있는 수들만 배웠죠? 이쪽, 요렇게 있는 수들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반대 영역 쪽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 가운데 기준 0을 두시고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커지는 구조예요, 얘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보통 양쪽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지? 요 양쪽에서 나는 요거를 지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요거 지우라고 합니다, 보통. 책에 써 있던데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좌표 평면 같은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수는 이쪽 화살표로 생각하시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수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커진다. 오른쪽이 수가 커진다.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거. 알았지? 자, 요 화살표가 있었잖아, 그지, 원래는. 왼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게 된다? 왼쪽 수가 작아진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이건 1, 2, 3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죠? 점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제. 그죠? 정확하게 0부터 1까지 간 거리를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는 마이너스 붙은 수가 어때요? 점점 수가 커지기 시작하죠? 근데 얘는 어떻다?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수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건 방향과 연관이 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방향.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 왼쪽 방향.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 못하면 큰일 나요. 특히 이과 준비하실 분들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왼쪽 방향, 이게 벡터의 시작이 돼요. 알았죠? 벡터란 거 들어봤어요? 벡터? 고3 때, 고2 때 배우는 거, 벡터. 이걸 고등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이런 방향을 못 설정해요. 방향.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수학은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인 거죠, 무조건. 됐죠? 오른쪽은 당연히 플러스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쪽을 너희는 지금 자연수라고 배웠던 겁니다. 0을 제외하고 1, 2, 3, 4 가는 거. 됐죠?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수직선 안에서 우리는 오른쪽 방향에 있는 수가 자연수들이고 왼쪽에 있는 게 자연수에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딱 붙고 있는 애들. 그지? 이거를 빼기라면 안 돼. 마이너스 2라고 하던가, 아니면 네가일 원이라고 하던가. 알겠지? 하나의 수입니다. 하나의 수 이거. 알겠죠? 제발 부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양수와 음수의 부호는 0이 기준이다. 0이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수를 우리는 다 수가 커지고 있는 수고, 왼쪽으로 가는 수들은 수가 작아지고 있다. 왼쪽 방향은 무조건 수가 작아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한 번의 수로 보자. 제발 명심하세요. 이거 지금 고등학생들 맨날 실수해요. 저런거 선생님이. 됐지? 자, 그다음에 문자는 부호가 안 보인다. 어디 있다? 마음속에 있다. 알겠지? 요거는 아마 1년 내내 말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수책이 어떻게 확장이 되길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책은요, 자연수를 가지고 배웠죠. 앞에서 우리 약수를 기준으로, 그지? 약수 개수 기준으로 수책을 나눴을 때, 맞죠? 자연수는 뭐가 있었어요? 1과 약수 1개짜리지? 소수와 약수 2개짜리고, 합성수를 우리가 분류를 했죠? 이렇게. 얘는 약수의 개수가 기준이죠. 약수 개수 기준. 됐어요? 약수 개수에 대한 분류라고 써놓을게요. 약수 개수 분류를 하시면 1 소수 합성수고요. 자연수는 당연히 1, 2, 3, 4 해서 자연수의 정의가 뭐예요? 1부터 1씩 커져가는 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수 말고 이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 거야? 자, 0이 있고요. 됐죠? 0은 뭐 기준수를 했죠. 기준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수를 뭐라 하냐? 음자연수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음의 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수. 돼요? 정수. 됐어요? 정수. 자, 정수로 수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우리 뭐라 한다?
정수라고 합니다. 여기 수체계를 굉장히 쉽게 보는 친구도 있는데 수체계 때문에 지금 고1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잘 잡으셔야 돼요. 수가 확장됐어요. 뭐 마이너스가 붙은 수로.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은 수도.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약간 워딩이 조금 말하는 방법이 조금 안 맞지. 일치감이 없지. 넌 자연수 0, 음의 정수. 그래서 자연수에 또 다른 이름이 생깁니다. 뭐라고? 양의 정수란 말이 생겨요. 양의 정수. 즉 양의 정수란 말은 자연수. 지금 너희들은 자연수란 말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테니까 앞으로 양의 정수란 말 나오면 자연수로 바꿔서 풀던가. 알겠죠? 많이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단어들, 용어들을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정수란 녀석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총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정수라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럼 정수는요,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수란 녀석은 가장 빨리 보는 방법, 뇌가 정수니 물었을 때 수를 딱 봤을 때 분모가 0 빼군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는 분모가 다 뭐예요? 분모가 다 1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분모가 1인 겁니다. 됐어요? 자연수도 분모가 다 1인 수들이에요. 이게 지금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이런 거예요. 네? 여기도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일들이 여기 일일이 안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거듭제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기 1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도 안 썼잖아. 그지? 됐어요?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0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0만은. 0은요, 1분의 0이 수도 있죠. 하지만 2분의 0일 수도 있습니다. 3분의 0일 수도 있고요. 4분의 0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0분의 0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 0이에요. 이건요. 분자가 0인 수예요. 0은. 됐어요? 분모는 어떤 수가 들어도 상관없는데 누구만 안 돼? 분모는 0만 안 돼. 알겠지? 분모는 절대 0이 아니야. 모든 수는 분모 0은 분모가 절대 0일 수 없어. 왜? 0뿐만 아니야. 모든 수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어.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아. 왜?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애초부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나머지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는 분모가 다 1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정수는 자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정수는 다 뭐다?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 아, 정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해. 분수 표현. 분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썼던 분수 일치 계산 이 표현들은 모두 다 우린 유리수라고 표현합니다. 유리수. 뭐라 표현한다고요? 유리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1 과정에서는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요. 이렇게. 유리수. 뭐 유리수가 뭐라고? 분수 표현이 가능하면 다 유리수예요. 얘가 유리수 이렇게. 됐어요? 유리수가 분수라고요. 이 용어도 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정수 중에 분수 되는 거 알겠어. 근데 분수 중에 정수가 아닌 게 있나? 그래서 중1 때까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일명 정하유라고 합니다. 정하유. 일명 정하유라고 하는데 정식적인 표현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에 너희가 알고 있는 수가 뭐 있냐면 유한소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한소수.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환소수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라는 게 있는데 일단 유한소수 정도만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돼요. 유한소수를 만나보시면 0.1, 1.3 이런 거죠. 그죠? 1.52 이런 것들 이런 끝이 있는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표현하고요. 얘들은 분수 표현이 가능하죠. 10분의 10분의 13, 100분의 150 이렇게 그죠? 분수 표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뭐다? 이렇게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우리 아는 정수가 아닌 수들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소수라고 보통 표현하죠. 우리가. 그래서 소수 중에서 끝이 있는 유한소수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당연히 학교 시험 보더라도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얘들아? 봤을 때. 얘들은 소수지, 일단. 그지? 소수. 근데 분수로 다 바꿨다고 생각해봐. 얘 분수로 바꾸면 다 뭐예요? 분모가 1이거나 0은 제외할게요. 분모가 1이죠, 대부분. 그지? 0만 제외하고.
분모가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분모 없는 건 아닌데 안 보이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한다? 수를 약분을 반드시 합니다. 분수는. 약분을 진행하고요. 약분한 후에 어딜 봐요? 분모를 보세요. 분모를 그냥. 됐어요? 분모가 1이면 무조건 뭐예요? 얘는 정수죠. 정수. 정수. 1이면 정수이다. 됐어요? 예외에 0. 0은 예외예요. 0은 분모가 0이 아닌 수면 무조건 정수죠. 0은 정수니까 애초부터, 그지? 신경 쓸 것도 없어. 0은 정수 말하는데. 분모가 1이면 정수인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분모가 1이 아니면 뭐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됐어요? 정아유. 아유 같은 느낌이지. 응? 됐어요? 정아유. 됐죠? 여기까지. 이걸로 딱 구분하시면 돼요. 딴 거 구분할 거 없습니다. 대신 뭐?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소수는 분수로 보면 되겠지만 소수는 근데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소수 나오면? 소수는 무조건 정아유. 알겠지? 분수가 나왔는데 내가 정수인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지 구분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 약분하시고 나서요. 분모가 1이 되면요. 무조건 정수고요. 분모가 1이 아니면 정하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해부를 갖고 있던 음해부를 갖고 있던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한 개 더 할게요. 딱. 유리수란 표현이 한글로 표현이지, 그지? 정식적인 오피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으십시다. 유리수란 표현. 유리수를 표현하는 법. 자, 보세요. 분수면 되는 거죠? 유리수는? 유리수는 다 분수예요, 지금요. 있는 거. 분수 안 되는 건 유리수 아니에요. 그래서 A분의 B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정식적인 표현이 있어요. A분의 B.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위험하지. 뭐가 위험해? A가 0 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 말. 분모에 있는 A는 0이 아니고. 자, 한글이 없죠. 그 다음에 A, B는 여기서 한글 나와 하나? 정수. 외국도 이렇게 써요. A, B는 정수. I라고 씁니다. 걔들은 거기. 인티거라고 해서 써요. 자, 근데 얘는 A는 0이 아니다. A, B는 정수. 이렇게. 딱 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 너희가 반대로 이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뭐야? 아, 유리수를 말하는 거구나. 됐어요? 이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A분의 B, 분모 A는 0이 아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A, B는 정수. 근데 A, B는 정수란 말 대신에 다른 말 하나 쓸 수 있거든? 뭐냐면 서로소. A, B는 서로소. 알겠죠? 그럼 A, B는 서로소면 어떤 느낌이야? 기하분수의 느낌이 있죠. 그죠? 얘는 기하분수의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서로소면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들이니까 얘는 기하분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하분수. 아, 서로소란 표현 써도 되는구나. 그치? 기하분수란 표현이고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A, B는 정수 또는 서로소. 이거 지정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알겠죠? 꼭 이거 쓰셔야 됩니다. 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양수와 우리 수체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제 뒤쪽에 배울 때 좀 어려운 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지금 내용도 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알았지? 자, 다시 1번 볼게요. 다음 수를 양해부 또는 음해부로 나타낼 때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0보다 6만큼 큰 수, 이런 표현들이 있지, 표현. 큰 수라는 건, 잘 들으세요. 큰 수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어디서? 수직선에서. 수직선에서 오른쪽을 말합니다. 아, 수직선에서 오른쪽. 작은 수는요? 작은 수는 당연히 왼쪽이겠죠, 그러면? 왼쪽. 어디서? 수직선에서. 알겠습니까?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 너희한테. 이 문제들은 다, 지금 다 쉬운 수들이잖아. 이런다고요? 1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당황한다고, 너희가 이거. 당황한다고. 얘들은 너무 쉬운 얘기고, 이 표현을 번역하는 게 중요하다고.
1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큰 수를 플러스로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양수를 가지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 한 거지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 마이너스 3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알겠죠? 그게 정수의 덧셈 뺄셈 할 때 아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얘를 그냥 번역해서 가시면 됩니다. 큰 수.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너희가. 됐어요? nên 양수만 가지고 할 거니까 지금은 0보다 6만큼 큰 수는 수직선에서 그냥 0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여기서는 그죠? 양수일 때는 오른쪽이 돼요. 알았죠? 그래서 플러스 6이 되고요. 1 맞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이만큼 작은 수는 수직선에서 양수니까 왼쪽으로 갔다. 얘는 마이너스 2 가능하죠. 그 다음에 0보다 이만큼 큰 수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 당연히 맞고요. 3만큼 작은 수는 당연히 틀렸죠. 얘는 작은 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죠. 여기 그지? 그 다음에 4만큼 큰 수는 당연히 0보다 4만큼 큰 수 4를 더하니까 얘도 맞죠. 자, 얘는 양수들을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 음의 정수를 가지고 할 때는 헷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수직선에 올리는 것은 양수들을 가지고 너희가 이런 큰 수, 작은 수를 해석하는 거지. 실제 나중에는 큰 수, 작은 수를 쓰지 않거든요. 연산을 쓸 거니까. 이거 너희가 어차피 정수의 연산을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서 너희가 마이너스 3을 아직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얘를 번역해서 씁니다. 큰 수는 더하기. 작은 수는 당연히 빼기겠지. 1보다 마 3만큼 큰 수. 1보다 그러면 1보다 마이너스 2만큼 작은 수. 작은 수.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2를 작은 수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직 연산 안 했으니까. 그치? 이렇게만 알고 있자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되고 얘가. 2번 했고요. 3번도 했고요. 4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0이 기준이라니까. 0도 항상 넣어야죠. 1번 땡. 됐어요? 3은 분수가 아니므로 바로 잘가. 3이 왜 분수가 아니야? 맞다니까. 1분의 3이라니까. 알겠지? 0은 정수이지만 유리수는 아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수가 유리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거 있어. 응? 유리수란 걸 배우면 분수라고 딱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유리수란 단어를 분수 이렇게 외우면 돼야 안 돼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지 어떻게 분수가 돼? 알겠지? 어? 너희가 왜냐면 분수로 표현해 분수 같은 말 아니니까 맞는 말인데 너희는 자연수 같은 거 쓸 때 3이겠 으니까 분수라고 잘 안 보이잖아 이거. 그치? 얘가 분수라고 너희가 인식이 될 때까지는 분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2 같은 거 유리수니 그러면 분수가 아니니까 분모가 안 보이니까 자꾸 이걸 착각을 해. 얘는 유리수가 아니지. 이런 친구도 있어. 0을 보고 유리수라 말해도 되고요. 정수라 말해도 되고요. 1을 보고 정수, 유리수 다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연수도 되고 양의 정수도 되고 이런 거지. 3을 보고 표현하는 게 우리는 얘 뭐라 말해도 돼? 자연수라 말해도 돼. 오케이. 또 양의 정수라 말해도 돼. 그렇지. 또 정수라 말해도 돼, 그냥. 그렇지. 또 유리수라 말해도 돼. 됐어요? 됐어요? 얘 분수라 말해도 돼. 알았지?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너희 편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범주가 유리수인 것 뿐이죠. 됐습니까? 가장 큰 범위 있는 거. 너희들은 뭐야? 학생. 가장 큰 범위죠. 맞아요? 아니 사람. 더 큰 범위잖아. 사람. 그 안에 학생. 그 중에 여학생. 남학생. 또 중1. 초6. 이렇게. 그치? 근데 초6한테 넌 사람 하면 틀려요? 아니 맞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알았죠? 조심하세요 이거. 수가 확장될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여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순환소수 실수로 확장되면 어떤 즉 0이 실수니? 0이 왜 실수해? 루트가 없는데 이런다고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수 확장됐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이런 건 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정수가 있을까? 정수는 1, 2, 3도 자연수니까 1과 2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자연수가 있어? 없죠? 얘는 틀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너희가 그래. 이제 선생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1과 3 사이는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명제라고 표현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뭐뭐이면 뭐뭐이니?
반드시 그러니? 이런 말 있으면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인 거예요. 아무리 다 돼도 딱 하나 때문에 거짓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럼 너희는 이런 건 어떤 거?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찾는 거, 우리는 이런 걸 발음이 힘들어요. 반래. 반대의 예다. 이 말을 줄여서 한자로 반래라고 합니다. 발레라고 하죠, 그냥. 됐어요? 반대의 예를 들어본다. 이걸 찾는 거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안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게 1억 개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하나 때문에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음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맞을까요? 안 틀릴까요? 수직선을 생각하면 돼요. 애매할 땐.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고요. 1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오른쪽 갈수록 커지니까 음의 정수 중에서는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수가 맞죠.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수가 맞습니다. 4번 그렇죠? 5번이고요. 5번. 이런 자꾸 용어들 가지고 헷갈리잖아. 이런 거 잘 잡아놔야 돼, 처음에. 안 그러면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래요. 0은 양수니? 0은? 아니요. 양수도 음수도 아니죠. 자, 여기서 하나 그러면. 0은 짝수이다. 맞이가 틀릴까? 맞습니다. 0은 짝수입니다. 됐어요? 왜요?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걸 배운 순간부터 문제에 어떤 1할까? 1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써있잖아? 전에 이렇게 배웠잖아, 선생님. 약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수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이걸 배운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어. 알았지? 확장된다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제대로 알아야 돼, 이제. 약수의 총합 구하라. 뭐야? 무조건 0 쓰면 돼. 알겠어요? 왜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0이죠? 이제 아니에요. 얘를 배웠으니까. 앞에서 소인수분해 할 때 맞았는데 그때는 자연수만 썼거든. 지금은 정수를 배웠잖아,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까지 모두 다 약수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수체계가 바뀌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이 너희가 좀 느리다고. 그러니까 약수의 총합 구하라, 이거 뭐야? 무조건 0이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정식적인 표현이 뭔데요? 위에 너희가 말하고 싶은 요거를 말하려면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양의 약수. 알겠습니까? 양의 약수. 얘는 음의 약수입니다. 즉 약수와 배수와 우리 짝수 이런 개념들이 얼로 정수로 확장이 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0은 짝수면서 2의 배수인 거죠. 얘가 2의 배수죠. 2의 배수기도 합니다, 0은. 알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디 잘 봐야 돼? 맨 처음을 잘 봐야 돼. 너희 첫 문장 잘 안 보잖아. 여기 다음 설명 중 다음 설명 여긴 별거 없는데, 그치? 여긴 별거 없지. 이제 뭐가 붙어 여기에 이제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긴다고. 다음 자연수 중, 다음 유리수 중, 다음 정수 중. 여기서 수치기가 여기 들어와요, 얘기가. 아니면 어디 들어와? 저 끝에 들어와요. 단하고 들어와요. 단, 누구는 정수, 누구는 유리수, 이런 식으로. 이 문장 끝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긴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문제 볼 때는 어디? 이 문장 처음과 끝을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다 써 있어요, 모든 게. 똑같은 문제라도 예절 때문에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하는 말은. 됐지? 명심하세요. 약수 문제 정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됐죠? 0은 짝수입니다. 왜? 짝수가 뭔데? 2의 배수지. 2의 배수는 뭔데? 우리 2의 배수 파문법 기억나요? 1의 자리 보고 0 아니면 2의 배수잖아. 그치? 그죠? 인수가 2가 있으면 되는 거야. 0 곱하기 2는 2니까. 0이니까. 0 곱하기 2는 0이니까. 그지? 0은 짝수로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의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선생님 3 곱하기 0도 0이니까 3의 배수 되잖아요.
이런 친구 있죠, 그죠?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인데, 그래서 우린 약속을 한 거죠. 0을 짝수로 쓰자고, 그냥. 알겠죠? 2의 배수로 쓰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0분의 0 없다고 했잖아. 그걸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우린 약속을 한 거죠. 이런 수는 만들지 말자. 0의 0제곱도 없다고 했잖아요. 만들지 말자, 이런 건. 알겠죠? 3의 0제곱은 1이지만, 얘는 무조건 0의 0제곱 같은 거 없고, 0분의 0도 없다. 정한 거죠. 약속입니다. 즉, 그 얘기는 0짝수라는 것도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전 세계적으로. 알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요거에 집중하세요. 앞으로 마이너스 붙은 수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10의 약수를 구하시면 원래는 몇 개? 6개였잖아. 12개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앞으로는.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보통 문제는 양의 약수라고 써있어요. 요즘 문제들은. 옛날에 선생님 때는 중학교 문제 중상과만 봐도 그냥 약수의 총합 구하시오, 약수의 개수 구하시오 그럴 때 양의 약수 이런 표현이 잘 없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 오타가 많았던 거지. 그지? 근데 지금은 많이 수정됐으니까. 자, 그래서 다음 설명이 오른 것은 0은 양수이면서 짝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는 유리수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수는 유리수이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있는 이야기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런 거죠. 유리수이면 정수이다. 이런 말 어때요? 유리수이면 정수이다. 이 말은 틀리거든요. 자, 왜 틀리냐면 우리 아까 봤죠? 유리수가 더 어떤 범위? 더 큰 범위에 있어요. 유리수가. 맞아요? 유리수가 정수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정수면 유리수다. 맞아요? 예, 맞아요. 자연수면 유리수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예, 맞아요. 소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1 유리수다. 맞아요. 자, 유리수가 합성수이다. 틀려요. 유리수가 정수이다. 틀리죠? 유리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가 틀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큰 게 앞 문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큰 게 뒷문장에 있어야, 뒷문장에 있어야 한다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것도 헷갈리는 친구들. 이거는 수학에서 정해진 약속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뒷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이 뒷문장이 큰 게 와야 돼요. 크다. 여기는 작다. 작은 문장이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알겠죠? 이 포항관계에서. 됐습니까? 삼각형으로 본다면 뭐?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두 개 있죠? 정삼각형이 더 작나? 이건 또 크기 비교하기 힘들지. 포항관계가. 그지? 자, 정삼각형이 더 어때요? 작은 범주죠. 정삼각형이. 왜요? 너희가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삼각형은 조건이 더 까다롭지. 변 3개나 나타야 되잖아. 그지? 이등변은 변 2개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삼각형은 변 3개나 필요하고 이등변은 변 2개만 같으면 되는데 그냥 딱 삼각형을 보고 뭐라고 하는데 정삼을 보고 이등변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또 이게 뭐 있어요? 직사각형 같은 거 있죠?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는 겁니다.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우리가 직사각형을 보고 정사각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보고 직사각형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오히려 얘가 조건이 더 까다롭잖아요. 정사각형이. 4변이나 길이 같아야 되고요. 그죠?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지. 그러니까는 2변만 같아도, 마주보는 2변만 길이 같아도 되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좀 더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게 더 꼼꼼하니까 작다. 이렇게 느껴도 되고. 얘는 크기 비교가 안 되니까. 알겠지? 이런 작은 범주가 큰 범주 앞에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는 거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라스트.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맞아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다고 맞아요. 수로 봤을 땐 4가 크죠? 2의 배수이다 하면 작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게 맞아요. 왜? 2의 배수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4의 배수를. 2, 4, 6, 8 이렇게 하는데 얘는 4, 8, 12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4, 8, 12는 다 얘한테 있잖아요. 그죠? 얘가 더 많은 거잖아. 다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얘들을. 그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약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너희가 만나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유리수야, 얘들아.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니? 이런 얘기거든? 너희가 유리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편하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수는 다 유리수야. 진짜로. 파이 빼고는. 파이 아직 안 배웠잖아, 또 심지어. 선행으로 배운 게 아니라면 유리수와 유리수 너희가 알고 있는 전부야. 너희가 알고 있는 수 전부랑 전부를 더하면 전부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까지. 알겠죠? 빼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보도 있으니까. 그러면 곱한 건요? 마찬가지죠. 유리수와 유리수를 곱한 거. 됐죠? 나눌 때는 0만 아니면 됩니다. 나눌 때 0만 아니면 돼요. 나눌 때는 0이 아니라면, 됐죠? 나눈 수는 얘 모두 유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일까? 됐어요? 그러면 맞아요. 얘도. 근데 여기서 봐라. 얘도 빼는 것도 맞겠지, 그러면?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빼기를 다 지울 거야, 이렇게. 지울 거야. 왜 지울까? 이런 거 있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 빼기 왜 안 해요? 이럴 수 있어. 정수는 마이너스 보가 있잖아.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호까지 하나 있는 거랬지, 계속. 덩어리로 하는 거야. 이것도 빼기가 아니야. 아니, 더하기야, 이거. 알겠죠? 이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항상 0 같은 거 생각하시고. 됐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앞으로. 마이너스 2까지 덩어리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됐죠? 이런 표현 가능하고요. 조심할 건 뭐예요?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아니죠.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봐야지 한번.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아니다.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정수라고 하면 맞죠. 정수. 빼기는, 자연수는 빼기 쓸 수밖에 없잖아. 그지? 됐어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도 뭐예요? 유리수라고 하면 맞죠? 자연수란 말 틀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유리수나 정수는 다 되는데, 끝에 나온 게 중요해. 여기. 유리수, 유리수, 정수. 유리수는 무조건 오케이야. 여기 유리수 무조건 오케이야. 자연수 빼기 자연수 유리수. 정수 빼기 정수 유리수. 정수 나누기 정수. 나눈 수가 0이 아니라면 유리수. 여기 유리수 오잖아요?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무조건. 알겠죠?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정수나 자연수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알겠지?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참거짓 따지는 걸로 나오니까 계속 마무리 줘볼게요, 이제. 그러면, 자, 이런 거, 유리수, 표현법. 0.5는 유리수가 아니다? 0.5는 유리수 맞죠? 분수 되니까. 이거 땡. 그죠? 좀 지겨워도, 어이구, 맞았지, 이거는? 정수는 유리수다. 자연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연수는 유리수가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자꾸? 이 자꾸 장난을 하는 거야. 너희한테 확정을 지으면 자꾸 너희 실수하잖아. 그냥 아는 것도 실수하게 만든다고. 선생님들이. 2가 자연수야? 네, 그러면. 진짜? 네. 진짜야?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아닌가? 이런다고.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자, 5번. 유리수는 0이 아닌 자연수? 정수. 이게 뭐야? 분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맞죠? 이렇게. 용어들. 자, 이제 적응됐을 테니까 빨리 쫙 풀게요. 6번 갈게요, 이제. 다음, 밑줄 친 부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해 나타내라.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전기요금이 3% 인상된다. 인상은 더 올라간 표현이죠? 플러스. 맞죠? 그래서 시험 성적이 50점 올랐다. 플러스 맞고요. 출발한 후 30분이 지났다. 출발한 후 30분이 지났다는 게 마이너스가 맞는 거야? 플러스가 맞는 거니? 이게 말이 어려운 거지, 말이. 그지? 근데 여기서 후라는 표현이 집중해, 후. 후는 플러스예요. 알겠죠? 됐어요? 지났잖아요, 선생님. 자, 여기서 이제 한 친구들. 여러분, 문제 잘 읽자. 밑줄 친 부분. 보이죠? 지났다는 마이너스의 느낌이 있죠, 분명히. 그지? 하지만 밑줄이 안 쳐 있잖아요, 지났다에. 어디에? 후에만 쳐 있잖아. 출발한 후. 후니까 플러스가 맞아요. 얘는 틀렸다. 그래서 용돈은 5,000원 적게 마이너스. 3일 전은 마이너스. 알겠죠? 조심하시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런 말 장난치는 거 조심해야 돼. 응? 그 다음에 7번. 다음 보기 중 양의 유리수 개수 A, 음의 유리수 개수 B. 그럼 유리수니까 다 되는 거지. 유리수. 됐어요? 몇 개니 세면 되겠다. 그지? 자. 미안해요. 자, 유리수는요. 양의 유리수죠? 양의 유리수니까 플러스 붙은 것들. 자, 3분의 1 맞고요. 5 맞고요. 그 다음에 0.5도 맞고요.
2.5도 맞죠. 여기 양의 유리수 A는 몇이야? 4죠. 자, 음의 정수래. 음의 정수. 정수니까 뭐야? 분모가 다 1로 보여야 돼. 정리했을 때. 얘 1로 보이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있어요? 맞아요. 음도 양도 아니죠? 얘도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아니에요. 음수 있지만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소수니까. 그래서 몇 개? 2개. B는 2개. 그래서 A 플러스 B는 몇 개? 6개.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정수로만 짝지어진 거 정수는 다시 뭐라고요? 분모 쳐다보세요. 약분하고 분모 그랬어요. 소수 안 되고요. 약분하고 그랬죠. 5. 얘는 A 2.5 때문에 안 됐다. 그지? 그래서 땡. 탈락. 그 다음에 3분의 9 약분해야죠. 3. 3 마이너스 0, 1. 정수로만 짝지어진 모두 고르랬죠? 모두? 그러면은 정수 맞아요? 됐어요? 여기 있는 거? 정수? 됐어요? 정수로만 짝지어진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2, 1, 3. 얘는 소수 있죠? 잘 가. 얘는 마이너스 2 있죠? 여기 마이너스 2. 2분의 6은 3이죠? 얘 2죠? 얘가 안 되네. 그죠? 얘가 분모가 있잖아요. 1이 아니잖아요. 탈락. 얘는 4, 마인, 0. 다 맞죠? 모두 고르면 5번이죠. 자, 요거 3분의 9, 3. 확인 다시 한번. 마이너스 0이 맞죠? 확인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은 자, 유리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이 바뀌는 게 있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좀 이렇게 너희가 이 규칙을 공부하는 거라 요 문제를 풀 때만 딱 쓰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몇 번씩 읽어줘야 돼. 적응될 때까지. 알겠지? 이런 가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x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래. x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오케이. 얘는 약분했을 때 뭐? 분모에 1 없는 수. 그지? 얘는 1인. x는 정수면 1 나온대. 1인 수. 그러니까 구분하나 이거죠, 그냥. 얘는 분모가 1이죠, 지금요. 됐어? 그럼 뭐라 쓰라는 거야? 플러스 5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뭐라 써 있어요, 지금? 정수면 1을 써라. 정수가 아니면 0을 써라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알겠죠? 이걸 빨리 인식될 때까지 몇 번씩 읽으세요. 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5는 정수 맞죠? 1이죠? 마이너스 1과 7분의 2는 뭐예요? 당연히 정수가 아니니까 0이라고 써야겠죠, 이거? 0은 정수죠? 그럼 0이 아니고요. 실수하지 마세요. 얘는 1을 쓰라고요. 정수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8은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정수죠? 그래서 뭘 쓰라고요? 1을 쓰라고요. 이것도. 됐죠? 플러스 3.5는 정수 아니죠? 0을 써야죠. 그래서 정리하면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이 되니까 3이 되죠. 됐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특히 이건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거 말고 또 기호 표현한 거 있지. 이걸 일반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꾸 이제 자기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여러 번씩 반복해놔야 돼. 이 문제 풀 때만 쓰는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푸세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절대값을 나갑니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죠.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모르는 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얘들아, 절대값이 수능까지 나오는 건 알고 있지? 들어봤어? 그 얘기를? 이게 수능 때까지 나와요. 절대값은. 근데 절대값을 배우는 구간이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라 보면 돼. 뭐 고1 때 배운 애, 중3 때 배운 애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지. 이미 중2 때 배운 거 가지고 너희가 까먹은 게 또 알려주는 것 뿐이야. 절대값. 이름도 무섭던 절대값. 절대,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처음에는 기본 정의부터 출발해야 돼요. 절대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1처럼 쓰는 겁니다. 가로가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다면 얘는 일자로 쓰는 걸 절대값 표시라고 지정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11자로 보이면 절대값이 됩니다. 실제. 알겠죠? 딴 말 없이. 그러나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너희 이런 게 있어. 봐봐라. 가끔씩 너희 가우스 가지고 질문한 친구도 있는데 아직 안 배웠어 우리는.
이거 X 써 있고 여기서 이제 집어넣으면은 정수 만드는 게 있어. 이거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 이 가우스 기호는 전세기호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정해졌다, 약속했다라는 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알겠지? 이 절대값 기호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너희가 못 알아보잖아? 그럼 못 푼다는 거야, 문제를. 됐죠? 기호 먼저 암기하시고요. 어떤 수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절대값의 기본 정의는 뭐냐? 0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0 중요하다고? 됐어요? 그럼 0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수를 말합니다. 거리예요, 거리 한마디. 같은 거리에 있는 수.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린 플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m 플러스 3 가면 여기 3이 있겠지, 그지? 됐어요? 왼쪽으로 3을 가면 뭐라고요? 우린 마이너스 3을 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있겠죠? 이 거리가 어때요? 같죠? 이 같다는 표현이에요. 같은 기호를 쓰면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같을 때 우리 뭐라 한다?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거리예요, 거리 그냥. 오른쪽으로 3, 왼쪽 3이잖아. 그지? 중요한 건 절대값은 어떻게 본다는 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같든 왼쪽 같든 3 같잖아. 이 얘기예요, 말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표현은 결국 뭐다? 거리를 표현하는 거야, 거리. 근데 중요한 건 어디와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가 절대값입니다. 이걸로 내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려울 것도 사실 없지. 됐어요? 원점과의 거리가 절대값이라고요. 그쵸? 그 얘는 0에서부터 3 같잖아. 3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왼쪽 가면 마3이잖아. 절대값 마3은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왜? 거리는 3이니까. 음수의 표현을 없앤다는 거야, 한마디로. 됐어요? 음의 표현이 사라진다는 거죠. 됐죠? 숫자는 되게 쉽다고, 이게 직관적이라서. 그러면 절대값 3은 3이네요, 선생님? 당연하지. 그지? 의미가 없는 거지, 양수한테는. 됐어요? 양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값은. 그러니까. 됐죠? 그럼 절대값 0은 뭐예요, 선생님? 절대값 0은 0입니다. 그냥. 됐죠? 그러면 이 0이 내가 중요하겠지? 중요한 이야기. 0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1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거. 그지? 0입니다. 0이 제일 작은 거예요. 절대값 0은 0이니까. 됐지? 그럼 나는 이제 숫자로 됐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거리란 표현이다. 너가 절대값을 배울 때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얘기해 볼게, 나는. 그럼 선생님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너희가 도대체 절대값을 왜 모를까? 라를 고민해 봤을 때 첫 번째,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0부터, 원점부터 떨어진 만큼의 거리거든, 거리? 거리란 의미인데, 이게 너희는 불편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편한 겁니다. 자, 문자로 가볼게요, 문자. 잘 보세요. 여기에 A라는 수가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 C라는 수가 있고 여기 D라는 수가 있습니다. 됐죠? A와 B의 거리가 뭐야? 얼마야? 하면 자, 숫자부터 볼까요? 0과 3의 거리가 몇이에요? 3이죠? 오른쪽 수에서 왼쪽 수 빼주면 돼요. 됐어요? 마3과 0의 거리는 얼만데? 0에서 마이너스 3 빼면 돼요. 됐어요? 이 거리란 건 뭐라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요. 처음 듣는 거야? 아니지. 초등학교 때 뭐라고 그랬어? 거리를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 초등학교 버전에서는 차이야, 차이. 그래서 1과 3과의 차이, 1과 4와의 차이. 그럼 너와 나와의 차이 이런 거잖아. 거리. 됐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의 거리는 얘 봐봐. 누가 커? B가 더 크죠? B가 더 크죠? 그래서 B에서 A를 뺀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알파벳으로 써 있지만 A와 B의 거리라고 여기서 할 수 있죠. 맞아요? 어디에? 수직선에 배열된 AB의 거리는 B-A라고요. 그러면. 됐죠? 그럼 C와 D의 거리 뭐라면 돼? 이 거리. 이 길이 몇이니 길이. D-C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얘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리.
거리. 됐죠? 아, C와 D의 거리이다.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하나만 질문, 여기서. 자, 수익수는 없어, 수가. 수익수는 없어. M과 N의 거리를 표현하시오. 뭐라고 해야 돼? 수직선 표현이 안 됐어. M과 N의 거리 뭐라 해야 돼? 아까 뭐랬어? 누가 큰지 모르지.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뭐 한다고? 분류하는 거라고. 누가 커? M이 N보다 클 수 있죠. 이번엔 N이 클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돼요. 됐어요? 두 가지를 분류한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니까 M이 더 크잖아. M 마이너스 N이고요. N이 더 크잖아. 얘는 N 마이너스 M이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이게 편해? 얘를 한 번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절대값이에요. 이런데 불편하다고? 오히려 편해진다니까? 오히려 너희가 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절대값이야. 너희는 불편해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실래요? 항상 분류해서 M과 N이 수익선에 누가 큰지 모를 땐 두 수의 거리는 뭐야? M 빼기 N의 절대값.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잘 못하니까 큰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알겠어? 두 개로 표현하던가 한 개로 표현하던가, 즉 절대값은 두 개의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알겠어요? 크기를 알 수 없는 절대값은 몇 개의 표현이야? 두 개의 표현이야. 나중에 방정식 배울 때 두 개의 방정식인 거고, 함수를 배울 때 두 개의 함수식인 거고. 알겠습니까? 이거 상황도 두 개인 거야. 이렇게. 아, 절대값이란 표현은 결국 뭐다? 우린 두 가지의 상황, 그지? 두 가지의 분류된 상황을, 두 가지 상황을 한 번에 표현한 것이다. 그럼 반대로 무한대를 다시 풀면 어떻게 돼야 돼? 두 개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푸냐고? 절대값 a-b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지. 어떻게 풀어? 안에 있는 누가? a-b가 오면 양수면,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치? 뭐라 하면 돼? a가 b보다 크면, 이거잖아 지금 말한 게. 이 표현을 뭐라 한다 우린? a-b가 0보다 크면, 이거예요. 둘이 뺐을 때 양수면 앞에가 크다는 얘기니까요. 돼요? a-b가 양수면, 얘가 양수라면 그냥 얘는 a-b가 맞고요. a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랬으니까. 제발 뭐라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라고 우리. 됐어? 만약에 누가 더 크면, b보다 a가 더 크면, 뭔 소리 한 거야? b가 더 크면 누가? 얘는 b 빼기 a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요. 됐어요? 이 얘기는 또 뭐랑 같아? a 빼기 b가 음수면이랑 같은 말이에요. 됐죠? 일단 이거 어려우시면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써야 됩니다. 무조건. 식이 뭐? 두 개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 풀 때 나중에 우리 계산하겠지만 절대값이 나오면 이때만 딱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이런 걸 안 하고 넘어가니까 너희가 너무 절대값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다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절대값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실수로 많이 하는 거, 절대값 a가 3이래. 무슨 말이야? a는 뭘까 그러면? 3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어요. 됐어요? 두 개 써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됐죠? 절대값 a가 3이면 a는 3도 들어가도 3이고 마이너스 3 들어가도 3인 거지. 무조건 양수로만 나오니까. 됐어요? 이렇게 표현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원래는 음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지? 됐어요? 네 가지 케이스 다 써봤자, 양수면 빨리 보여줄게요. A하고 B죠. 왜? 절대값이 필요 없는 게 양수들이니까.
문자할 때. 양수, 음수면 어떻게 돼요? A하고 N은 B가 나와야 되는데 B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절대값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또 언제 나올까, 얘들아? 고1까지 나와. 중3 때 나오고 또 알려줘. 고1 때 나오고 또 알려줘. 근데도 몰라, 얘를. 그래서 잘 봐봐. 제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가지인데, 절대값을 보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값 써 있고요. 이 안에 수가 들었든 식이 들었든 어떤 녀석이 들었든 A가 있다 할 때 처음엔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하면 틀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항상 그런 수야. 0일 수 있거든. 그지? 0 이상인 수 제발 이거. 절대값 기호 보이잖아? 뭐라고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수 말고 이 수는 항상 0 이상인 수다. 항상 어떤 수? 0보다 큰 수 하면 안 돼. 양수하지 마 제발. 0 이상, 왜 0일 수 있다 했잖아. 절대가 0 있으니까. 0 이상인 수다.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표현 가능해요. A-B가 도 0 이상인 수다. 이런 식으로. 0 이상이라는 표현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값 A가 있을 때 뭐로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 아니, 마이너스 A가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이 문자가 어렵댔죠, 그러니까? 왜? A가 지금 뭐? 얘는 양수일 수 있잖아. A가 뭐? 음수일 수 있잖아. A가 양수면 뭐야? 양수면 절대값 씌우나 말하라니까? 절대값 지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수면 문자는 부호가 어디 있다고? 마음속에 있잖아. 문자는 부호가 마음속에 있잖아. 그럼 뭐 나온 거야? 음수 나온 거지? A가 음수인데 그냥 A가 나오면 음수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음수 나왔잖아요. 지금 A가 음수라는데 예를 들어 양수를 만들려면 앞에다 마이너스 꼭 붙여야 된다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왜요? 이해 안 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왜 플러스냐고? 마이너스가 무슨 뜻? 왼쪽이죠. 정확한 표현은 반대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다가 또 마이너스 하래 무슨 말이야? 또 반대로 가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는 뜻 뭐라고? 반대 방향의 뜻이라고. 돼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그래서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플러스, 왼쪽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방향이 되는구나. 플러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요거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되게. 됐죠? 문자병 문자병 문자병. 자, 그래서 절대값 A랑 절대 B 같다. 또 어떻게 푸냐고? A랑 B랑 같을 때 A랑 B 이건 빨리 볼게. A랑 B랑 이렇게 됐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B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 B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보기만 해서 적지마 적지마 이거. A가 음수잖아? 그럼 A, B가 나오면 음수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양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알겠어요? 양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봐보세요. 요거 나중에 등식 변형 보시면 요거 다 같은 거예요. 두 개 같고요. 요거 두 개 같은 거예요. 두 개. 내용이. 응? 양쪽에 마이너스 곱할 수가 있고 이거 나중에 알게 돼. 방정식 때. 얘는 방정식을 배우시는 분은 바로 알 거야. 요거 같다 하면은 양쪽에 같은 부를 곱해서 거든.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은 내용이고 얘랑 같은 내용이니까 너희가 지금 4개 할 필요 없잖아. 힘들게. 그래서 몇 개만 하자? 2개만 하자. 어떻게? 절대값들을 다 지워주시면요. A는 뭐가 되고요? B일 때가 있고요. A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B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분류해서 푸시면 됩니다. 4가지 할 필요 없어요. 절대값이 양쪽에 다 있다고 해서 4개 하시는 거 아닙니다. 2개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4개 하지 마세요. 2개 하는 거예요, 이거. 4개 하려면 하세요. 2개씩 같은 거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그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양, 양, 4개잖아요. 그 중에 2개씩 같다고요. 내용이. 그래서 이건 방정식 하면 또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됐지? 절대값 관련된 얘기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응? 절대값 3. 표현. 자, 이러고 봐봐. 자,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있다. 들어와, 지금 워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수가 있다. 이 듣기 평가가 돼야 돼, 수학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수. 이 표현. 응? 됐어요? 무슨 말이야?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다?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한다고. 알겠지? 절대값은 같잖아, 둘이. 마3과 3은. 맞죠? 하지만, 됐어요? 둘이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과 3. 이 표현도 제발 좀, 여기 계속.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 이런 말들. 그때 누구 떠오르라고? 얘 좀 떠올리세요. 얘 좀. 0에서부터 거리 같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 수 사이에 있는 수가 11개 있다. 반대인 수, 어떤 수? 이 수들 사이에 11개의 정수가 있다. 됐어요? 그때 그 수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가 있는데요. 그게 그 사이에 11개가 있다고? 정수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수직선 떠올리자고, 수직선. 알겠죠? 그런데 왜 11개일까요? 왜 11개일까요? 가운데 0이 있잖아요, 항상. 기준. 됐어요? 요거부터 잡으세요. 그럼 한 개 빼야죠. 10개죠. 됐어요? 그럼 정수가 5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죠? 정수가 5개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5까지, 여기. 1부터 5까지 5개니까. 여기도 1부터 5까지 5개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뭐야? 10개에다 한 개, 11개. 됐어? 그러면 얘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 사이에 했지. 5 쓰면 돼요, 안 돼요? 5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6이라고 해야죠, 사이니까. 이런 말들. 그럼 워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잘 보셔야 되니까. 알겠지? 사이랬잖아. 6과 마이너스 6 사이죠, 그러니까 이거. 5개, 5개, 1개, 11개니까. 알겠어요? 사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런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 부등호 표현법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에 부등호 대소관계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이걸 배우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 했어요. 조금만 집중하세요. 이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알죠? 좋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원래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은 경우엔 크다가 이거고 같다 이건데 이걸 합쳐서 우린 크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한 줄만 써. 옛날에 과거에는 선생님들 두 줄 써서 두 줄 이렇게. 여기 한 줄만 써.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두 줄 쓰신 분은 옛날 사람이다 이거지 이제. 티내는 거지 이제. 한 줄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거고요.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 됐죠? 그러면 표현법들을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초과이다 이미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이것도 초과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초과는 포함이 안 되는 값이죠. 그 다음에 미만이다, 작다, 그죠? 알고 있죠? 이상이다, 이하이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조금 더 어려운 얘기 가면 이거 나오죠.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거 뭐 어려운 친구들 꽤 있는데 봐봐, 별거 없어요. 우리는 크다가 있고요, 같다가 있고요, 그죠? 같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다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표현이. 크지 않다는 크다만 지우면 되잖아. 크지 않다며. 작거나 같다죠. 작지 않다는 작다만 지우면 되죠. 크거나 같다죠. 끝! 뭐 더 뭐하러 해, 이거. 그렇잖아.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 부정 표현이라고 해서 반대 표현이 아니야 너희들. 수학은 반대 표현을 잘 안 해. 부정의 표현을 하지. 그냥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이따 안 먹을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먹을래? 밥 지금 먹어. 근데 지금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따 먹는다는 얘기잖아 또. 그지? 아예 안 먹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부정의 표현이라고 그래. 부정. 그런데 좀 너희가 용어 좀 힘드니까 이거부터 좀 제발. 작지 않다.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다를 지워. 크다와 같다. 크거나 같다. 이상. 이렇게. 됐지? 요거는 너희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닌데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왜? 알면 편하니까. x는 a보다 크다. a라는 지역에서 크다는 b 지역이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이 뭐라 한다? 우린 a가 여기 있고 a보다 크다 이런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됐어요? 됐죠? a가 크다는 표시면 a가 크다. x는 a보다 크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다. 뭐 똑같겠죠? a가 이렇게 있으면 작다니까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왼쪽? 작다니까? 그래서 a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색칠. 됐죠? 이 x가 a보다 작다 이게 되고요. 자, 이번엔 x가 a 이상이다. x가 a 이상이다. 수직선에서 a를 표현해 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가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난 동그라미 좀 크게 하지. 고등학생 선생님이 동그라미 이거 작게 하면 엄청 혼내 진짜. 너희 점 이렇게 쓰잖아.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크게 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알겠죠? 확 채워주세요. 여기를 꽉꽉. 꽉 채워주세요. 꽉. 알겠죠? 응?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범위가 되고요. 그러면 x가 a 이하다. 얘도 마찬가지. 꽉꽉. 좀 크게. 알겠지? 작게 해서 뭐 하겠다고 작게 해 자꾸 이거. 그지? 그림은 크게 그려. 제발. 작게 그리지 마. 얘는 이쪽 방향이죠. x는 a 이하다. 자, 근데 우리 언어적인 표현 중에 크다와 우리 작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어떤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렇게 한 번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은 말해주기가 좀 그래. 왜? 너희가 중1이라 이게 중2도 이제 이거 안 배우거든. 이게 두 개의 표현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응? 참고로 그냥 얘를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표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됐어요? 대신에 우리 편하게 말하면 x는 a와 b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이란 말은 등호가 안 들어가요. 알겠죠? 이 표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어요? 됐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 이내에 뭐뭐 이내에 라는 표현은요. 등호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내에란 표현은 등호 붙는 표현이에요. 까지. 뭐뭐까지. 몇 시까지 와? 당연히 등호 붙겠죠? 너 30분 이내로 갔다 와. 등호 붙겠죠? 야, 저 나무와 저 나무 사이에 좀 서봐. 안 붙어요, 등호. 이 표현들도 자꾸 나오니까 너 헷갈리거든. 사이는 안 붙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 사이에 11개의 정 사이에 그죠? 됐죠? 됐죠? 사이에 11개의 정수는 했잖아. 그러면 항상 뭐 기준? 0 기준? 5개. 대칭구조. 알겠죠? 대칭구조라고 생각하시고요. 11개. 그러면은 6. 됐어요? 절대값이 6인수가 맞는 거죠, 얘는. 됐어요? 절대값이 6인수입니다. 아, 절대값이 그 x는 6이 된다. 그래야 그 사이에 몇 개 있어? 11개의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조금 쉽게 만들어줄게, 내가. 원래 이거 고등학교 거야. 잘 봐, 그냥. 조금 쉽게 만들어줄게요. 절대값 x는 아까 했어요. 6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만약에 부등식 표현을 했는데 절대값 x가 6보다 작다고 하잖아? 됐어요? 됐죠? 그러면 6보다 작은 5, 4, 3, 2,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 가야 되는데 얘를 아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었잖아. 마이너스 6이 왼쪽에 있었고 6이 오른쪽에 있었죠?
x는 무조건 두 수 사이에 있습니다. 됐어요? x의 절대값은 6과 마이너스 2개 있잖아. 그 양 끝에 작은 수 왼쪽, 오른쪽에 큰 수 한 다음에 이 사이를 x가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등호 있으면 여기도 등호 붙이면 됩니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편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심화 문제 같은 거 할 때 바로 나와야 돼, 저게. 안 그러면 저게 너희 풀기 힘들 거야. 나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안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를 심화 문제 풀 때는 저렇게 안 하면 너희가 힘들거든, 사실. 중2, 중3, 고1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대소관계 해야 되는 대소관계. 대소관계는요, 뭐 끼리끼리 비교해라라고 써놨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분수랑 비교하는 게 더 편하지 않니? 그지? 누가 더 크니 물을 때? 응? 또 뭐 있어? 분수랑 소수랑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분수랑 소수랑 비교하면 누가 편해? 결정을 해야죠, 너희가. 뭐로? 분수랑 가든, 비교를 하든, 소수랑 소수를 비교하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편한 걸로. 됐죠? 그렇다고 누가 더 무조건 편하다 이런 거 없어. 어떤 문제에서는 소수가 편하고 어떤 문제는 또 분수가 편해요. 알겠죠? 얘는 통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이용하시고 얘는 소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무한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응? 대부분 다 유한소수니까 유한소수들 나중에 무한소수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됐어요? 끼리끼리 비교해라 제발. 분수끼리 비교하고 됐어요? 소수끼리 비교하고 또 자 조심할 거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요. 뭐? 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비교할 때 어떻게 할까?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조심하세요. 제발. 어? 아니 있잖아. 숫자로 있으면 마이너스 3과 4가 있다? 당연히 얘가 큰 거지. 고민할 것도 없지. 그지? 2가 있다? 당연히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 큰 거지. 그지? 계산하고 하면 돼. 이거는 너희가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내 말은 문자로 있을 때 A가 있고 음수고요. B가 있고 음수예요. 절대값 A가 있고요. 절대값 B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모르죠. 아직까지. 그죠? 그죠? 이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럼 절대값이면 누가 더 커져요? 이해 안 되면 빨랑 수직선. 이해 안 되면 빨랑 수직선이야. 알았지? 둘 다 음수거든? 0 쓰시고 A하고 B 중에 A가 더 크랬으니까 A가 오른쪽, B가 왼쪽. 됐죠? 됐어요? 그럼 누구? 절대값은 얘들이 얘랑 0 기준으로 대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 자리가 절대값 B라고 절대값 B. 됐어요? 이 자리가 절대값 A. 이게 대칭 구조란 말이야 항상. 알겠지? 그러면 이쪽 봤을 때 얘가 더 큰 게 맞잖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됐어요? 절대값은 0 기준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야. 대칭 구조라서 이게. 초등학교 때 대칭 많이 봤잖아. 그지? 선대칭, 점대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절대값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거?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얘들아. 양수 자리에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알겠지? 응? 그게 처음에 어려울 거야. 그래서 너희 절대값을 어려워하는 거야, 지금. 누가 마이너스가 떡하니 이렇게 붙어있고, A 써있는데 얘가 양수니, 음수니? 얘가 음수니까 양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말한다면 좀 이상한 거지, 그지? 나도 이해는 해.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야. 이게 문자병의 시작이야, 너희가. 응? 제발 부탁이니까. 알겠죠? 문자는 제발 마음속에 농담한 거 맞지만 농담과 진담을 섞은 거야. 마음속에 부호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겉으로 티가 절대 안 나요. 알겠죠? 응? 그래서 음수라고 하면은 절대값을 쓰면 뭐가 나와야 되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가 나오는 순간 음수가 나와서 안 돼요. 마이너스 딱 붙여놔야 돼, 앞에. 알겠지? 요거. 이번 과제가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난리가 나지 않을까. 현재 중3들도 이거 똑같은 거 하거든, 지금? 근데 또 이래. 알겠죠? 일단 절대값을 바꿔놓을게요, 제가. 위에서 말한 어떤 거? 요 녀석. 요 녀석. 제발 좀, 이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해, 얘들아. 걱정돼서 그래, 선생님이. 딴 문자 써볼까? B? B는 절대값이었다? 뭐 나와? B가 양수면 B가 나와.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돼. 왜냐고?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어. 됐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원점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다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됐죠? 양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플러스 2면 여기다 플러스 2 쓰고 이렇게 플러스 2. 양수 맞지? 확인. 됐어요? 요거만 좀 조심합시다. 오늘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였어요. 내용이.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나서 자,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할게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지 않고 7 미만이다. 뭐라고?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지 않고 작지 않다 때문에 힘들지 말고 또 A는 작지 않다. 머릿속으로 작다를 딱 지워버려. 같다와 크다 남았지? 크거나 같다. 됐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등호 있고요. 7 미만이다. 작다. 됐어요?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를 기준으로 요거는 원래 중2들이 하는 건데 자꾸 뒤쪽 부분 나오니까 수직선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해주고 여기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범위가 다 뭐다? 여기는 마이너스 4와 7 사이.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니? 면 몇 개? 정수 몇 개? 정수? 정수 몇 개? 마이너스 4, 마 3 이러고 있지 말고요. 됐어요? 요거 선생님이 전에 한번 수 세는 거 얘기했지? 그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일단 7에서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4를 빼고 나서 얘는 차 있으면 더하고 둘 다 빠져 있으면 하나 빼고 한쪽만 차 있으면 그냥 요대로 답이 되죠. 그래서 얘는 11개다. 이게 풀거든? 됐지? 근데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못하니까 당분간은 좀 세시다가 요거 연산 배운 다음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절대값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연산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됐죠? 숙제해 줄게요. 바로. 자, 수고했어요.